오늘의 사연은 경기도에 사시는 50대 여성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 인생의 신조는 나이를 먹어도 마음만큼은 꼭 젊게 살자는 생각이어서 그런지 생각도 그렇고 외모도 젊게 사는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은 제 나이를 들으면 다들 깜짝 놀라더군요. 솔직히 뒷모습은 20대 후반 여자애들처럼 탱탱한 편이에요.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지만 예쁜 외모 덕분에 제 인생은 항상 즐거운 꽃길이었기를 바랬고 실제로 남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심지어 30대 남자애들도 길을 가다가 번호를 물어보고 선물을 사다 바치기도 했습니다. 전화로 만나달라고 졸라댔을 정도였으니 인생에서 남자 고민은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렇게 큰 시련이 닥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요.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생긴 딸이었어요. 첫 남편이랑은 연애 때부터 안 맞아서 자주 싸우곤 했었는데 덜컥 아이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을 한 후에는 더 불같이 싸우다 결국 딸이 2살 때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도 아기도 지긋지긋해서 그 뒤로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갔고 그 뒤로는 재혼을 여러 번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았어요. 아이로 인해 내 삶이 발목 잡히는 경험은 한 번으로 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아이를 워낙 어린 나이에 낳아서 그런지 출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가씨 때의 몸매로 금방 돌아왔습니다. 덕분에 삼류 잡지 모델로 일하면서 매사 즐겁게 살았었고, 그런데 나이가 드니 아무리 몸매 관리를 잘해도 더 이상 모델로 일하기는 쉽지 않아서 일을 놓은 지는 꽤 되었고, 그동안은 남자들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그럭저럭 살아왔어요. 그러다 몇 달 전 양다리로 남자 둘을 만나다 쏠쏠하게 돈을 받고 있었는데 들켜버렸고 돈줄이 확 마르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인생이 꼬인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열심히 모은 명품을 팔기에는 내 자식 같은 아이들이라 쿨하게 처분은 못하겠고 그렇게 아둥바둥 버티며 살아가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봤더니 오래전에 제가 낳고 연락을 끊고 지냈던 저의 친딸이었습니다. 제 딸의 갑작스러운 전화에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호흡을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죠. 제 딸은 생각보다 차분히 전화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 곧 결혼을 하는데 살아계시는 엄마를 모른 채 알 수는 없고 꼭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생전 연락하고 지내던 딸이 아니지만 그래도 딸에게 아무것도 못해주는 것이 괜히 신경 쓰여서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딸은 저에게 다른 건 필요 없고 예쁜 한복만 입고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저는 한복이 어디 있겠냐고 지금 겨우겨우 하루 벌어먹고 살고 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제 딸은 당장에 거처가 없으면 본인의 신혼집으로 오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염치가 없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딸이 문자로 보내준 주소를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의 집에 도착하니 딸과 함께 사위가 될 청년이 마중을 나오더군요. 처음 본 사위의 모습은 싹싹하고 키도 훤칠하니 잘생겼더라고요. 몸도 탄탄해 보이고 우리 딸이 남편감을 잘 골라왔다는 생각이 단번에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내 남자였어도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짧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외모가 너무 제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부대끼고 같이 살기 시작하다 보니 이런 선 없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딸이 집을 비울 때면 마음도 몸도 안달이 나서 식은 땀이 날 정도였어요. 어느 날 딸은 지방에 3일 동안 출장을 가야 한다는 말을 하였고 이번 기회에 사위랑 친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왜 너의 사위랑 친하게 지내냐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딸은 정말 사위와 장모의 관계를 생각하고 꺼낸 이야기인데 저 혼자서 불순한 생각을 하다 보니 딸이 꺼낸 말에 이렇게 대답해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표정 관리도 안 된 것이죠. 딸이 지방 출장을 간다는 소리에 왜 그리 가슴이 뛰던지 딸 앞에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딸의 남자랑 그렇고 그런 상상을 한다는 게 마음이 불편했지만 원래 금지된 사랑이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법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정말 그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위가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사위는 퇴근길에 장모님과 가볍게 한잔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맥주를 사왔다고 하며 봉다리를 흔들며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소면으로 간단하게 골뱅이 소면 무침을 만들어내왔고 사위는 무척이나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도 참 귀엽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제가 만들어 온 소면을 안주 삼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둘이 몇 잔을 마시고 났더니 묘한 긴장감이 느껴지면서 순간 몸이 달아올라 미치겠더라고요. 사위도 어느 순간 취했는지 제 딸아이를 칭찬하면서 장모님도 역시 미모가 빼어나시다고 하더군요. 제가 너무 동안이고 미인이라서 처음에 마중 나왔을 때부터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술 기운에 몸을 맡기고 나도 사위를 처음 보았을 때 마음에 들었다며 좀 더 가까이 와보라고 했습니다. 사위는 강아지처럼 제 말을 듣고 제 옆으로 오더군요. 그 뒤로 제 옆으로 자리를 옮기고 둘이 눈이 마주친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입술이 포개졌습니다. 제 머릿속으로는 그만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지만 몸은 제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더라고요. 서로 껴안고 정신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많은 남자들이랑 만남을 해봤지만 너무 다른 만족감을 느꼈어요. 젊어서 체력도 좋지만 워낙 외모가 제 스타일이다 보니 얼굴만 봐도 흡족하고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방에서 나오는 사위와 마주친 저는 어색한 미소를 띄웠고 사위는 오히려 과감하게 다가오더군요. 어제 일이 너무 좋았다면서 저에게 과감하게 다가오던 사위에게 저는 무조건 비밀로 해야 한다고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이제는 저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다며 저에게 다시 입을 맞추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또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니 벌써 점심 먹을 때가 되었더라고요. 점심을 준비하면서 거울을 보는데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생기가 도는 걸 보고 놀랐죠. 정말 속궁합이 잘 맞아서 그런지 엔돌핀이 마구 샘솟는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그날 밤도 뜨거운 밤을 보냈었죠. 왜 이렇게 설레고 즐겁던지 이 나이에도 폭주하는 기관차 마냥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출장을 가거나 집을 비울 때면 어김없이 사위와 즐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요? 전날 술을 많이 마셔 널브러져 있던 우리는 출장 갔다가 돌아온 딸에게 결국 들키고 말았죠. 딸은 저희가 한 침대에 누워서 사위가 마사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고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내가 몸이 너무 뻐근해서 마사지를 해달라고 요청한 거라고 말하였고 사위도 극구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딸의 눈치는 매우 빨랐고 저에게 어떻게 이딴 짓을 할 수 있냐면서 딸에게 이런 상처를 주는 인간이었냐며 화를 내고 울분을 토하더군요. 그리고 딸은 당장 이 집에서 둘 다 썩 사라지라고 말하며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사위의 부모에게도 이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손에 집히는 물건들을 마구 던지더군요. 물론 저랑 사위가 잘못하긴 했지만 이렇게 엄마를 때리고 욕을 하며 폐륜을 저지르는 딸도 잘한 건 없지 않나요?
딸의 기세에 눌려서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사위랑 그 집에서 쫓겨나왔습니다. 다행히 사위가 모아둔 돈이 있어 오피스텔에 같이 머물게 되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죄책감은 들었지만 낮이고 밤이고 제 스타일인 남자랑 함께 지내니까 솔직히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네가 그러고도 엄마냐고 대뜸 욕을 하면서 남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줄은 진작 알았지만 하다하다 딸의 예비 신랑이랑 붙어먹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소리를 고래고래 치더라고요. 제 전 남편이었어요. 전 남편은 지금이라도 딸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라면서 마지막 기회라고 하더군요. 저는 도저히 그럴 엄두가 나지 않아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저에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내가 한 짓 모조리 다 후회하게 될 거다. 앞으로 하루하루 지옥에 사는 게 뭔지 느끼게 될 거라는 문자더군요. 내가 잘한 것은 없지만 이렇게 저주를 퍼붓다니 못난 남자죠? 다음 날 장을 보러 나갔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자꾸만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뭐 워낙 제 외모가 예쁘니까 시선을 한두 번 받아본 건 아니지만 묘하게 적대감이 느껴지는 눈빛들이 있어요. 그 뒤로 집에 오니 사위가 멍하니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울고 있냐고 물어보니 지금 SNS 인기 게시물에 사위와 바람이 난 장모라는 제목으로 저희 둘의 사진이 올라와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당장 그 게시물을 보여달라고 했고 저도 너무 놀라서 핸드폰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본인이 다니는 회사 게시판에도 다 퍼져서 당장 회사로 이 사람을 자르라는 항의 전화도 빗발치고 로비에는 사이버레카 유튜버들이 와서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하더군요. 결국 사위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저희는 그렇게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믿고 있던 것이 사위의 연봉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없어지고 회사에 불명예스러운 이슈를 만들고 퇴사하여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사위는 저보고도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당장 돈을 벌어오라는 말을 들으니 머리가 어지럽더군요. 게다가 게시글의 댓글을 보니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저의 인신 공격을 비롯해서 생전 처음 겪어보는 악성 댓글로 몸이 덜덜 떨려서 읽다 말았어요. 사위는 분명 제 스타일인 남자였지만 회사의 팀장이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둬버리는 꼬라지를 보자니 남자답지 못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떡할 거냐는 물음에 대책도 없고 저보고 돈 벌어오라는 소리에 우유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때마침 전에 만나던 나이가 조금 있는 연상 오빠 한 명이 잘 지내냐고 인터넷에 뜬 사진 봤다고 문자가 와서 상황 설명하고 다시 그 오빠랑 잘해보기로 했어요. 그 즉시 사위 오피스텔을 몰래 나와 버렸고요. 역시 젊은 남자는 그냥 즐기는 용도로만 써야지 안 되겠더라고요. 오빠가 악플러들 다 고소해버리고 합의금 한탕 챙기라고 해서 고소 준비 중에 있어요. 사람이 실수도 하고 사는 거지. 한순간의 실수였는데 인생이 이렇게 피곤해져서 괴롭습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누구든지 마음속에 답답한 사연을 나누고 싶거나 고민거리가 있으시다면 위에 이메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